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4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오픽이라는 시험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라고 해서요. 자, 말 그대로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본다는 거죠. 즉 면접 형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은요.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 설문조사하시고 그리고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요 내용들은 본 시험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설문조사하시고 난이도를 직접 선택하시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문조사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 표시하시고 거주지 표시하시고 그리고 취미생활에 대한 내용도 표시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실제 설문조사 화면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신분과 거주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내용인데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지 선택하시고 학생이라면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살고 계신지도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는요, 여러분 취미하고 여가생활 그리고 운동,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총 12가지, 4번부터 7번까지 12개의 항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화 보기부터 시작해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조건 2개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본 시험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토픽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솔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말하기 쉽고 친숙한 화제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셔도요. 자, 5번 취미 관심사는 무엇이냐? 한 개 이상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사진 촬영하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4번하고 결부돼서 그리고 나중에 6번, 7번과 관련돼서 같이 함께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화제들 위주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화제 위주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화제 위주들로 선택을 하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고 계시는지, 자, 스포츠에 관한 내용이죠.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 여기에 나는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내가 솔직하게 하는 것보다 말하기 쉬운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축구를 선택하셨을 경우에요. 어떤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축구에 관한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쵸? 한국어로는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영어로 룰을 설명해봐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운동을 선택하는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유리한 그런 문제들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휴가하고 출장에 관한 여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국내 출장, 해외 출장,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이 5가지 항목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자가 난이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여러분의 레벨을 직접 내가 이 정도 난이도 선택할 거라고 선택을 직접 해주시는 건데요. 6가지 샘플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내 수준과 가장 맞는 그런 수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화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자, 1번 단계,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총 6가지의 샘플이 주어집니다. 자, 이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샘플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자, 1단계 같은 경우에 정말 몇 단어만 띄엄띄엄 말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들리고요. 마지막 6단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답변이 들립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4급을 공략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단계는 바로 이 3, 4단계입니다. 왜냐하면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4급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 시험은요, 총 크게는 7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4급을 공략하시죠? 자, 중간보다 약간 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4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픽 본 시험의 실제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요. 자, 설문조사하고 자기 난이도 선택이 끝나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내용은 오픽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시험관이 있고 면접관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면접 문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 1번부터 15번 문항 중에서 지금 4번을 풀고 있는 정지 화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눌렀을 경우에 시험 문제를 2번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근데 이 반복해서 듣는다고 감점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첫 번째 잘 못 들었다. 그럼 2번까지 마음껏 반복해서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녹음하실 때 이렇게 리코딩 버튼이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직장인 오픽이라는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직장인 오픽은요, 바로 여러분 4급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100% 맞춤형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4급을 원하신다면 제가 자가 난이도 3단계, 4단계 그리고 그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총 15개의 문항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샘플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요. 형식, 그 포맷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은요. 자기소개 문제로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나 내 소개하는 내용 1번 문제니까요. 꼭 내 소개하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2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화제인지는 모르겠지만 3콤보 연달아서 3콤보가 2번 나오더라. 근데 이 3콤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3가지 문제를 연달아서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토픽을 가지고 회사에서 묻는 거 3문제가 나오죠.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 3가지가 연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3콤보 문제 2번을 푸시면 7번 문제가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난이도를 한 번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이도를 약간 높이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워. 그러면 조금 더 낮추시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부터 15번까지 연달아서요. 형식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3콤보, 2콤보로 나오는데요. 자, 이 3콤보나 2콤보 문제에는요. 뭐 설문조사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발 주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다 좀 이렇게 준비하실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3번까지 여러분 롤플레이 문제 반드시 푸시게 돼 있습니다. 즉 역할극 하시는 내용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2콤보로 마무리하시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강의 특징 2번째는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나머지 19강 동안 19개의 강의 동안 오늘은 첫 강의였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본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들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근 2년 빈출 문제들을 엄선해서 강의를 구성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좀 예를 들어 살펴보니까요. 설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상과 관련된 내용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에 대해서 묻더라. 여기서 어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롤플레이 3콤보, 2콤보 연달아서 MP3 플레이어하고 여행에 관한 문제에 많이 물었다. 자, 그 얘기 뭡니까? 자, 이거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거 외적으로도요, 최다 출제된 문제들만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3콤보, 2콤보 형식으로 다뤄드리니까요, 참고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 3번째는요, 총 20강의 커리큘럼인데, 이 20강의 커리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최다 빈출 문제하고 직장인과 가장 관련된 문제들만 엄선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거, 아니면 음악 감상하기 묻는 거, 아니면 뭐 면접과 롤플레이, 뮤직하고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어요. 등등등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모두 그냥 제가 좋아하는 토픽들이 아니라 최다 출제된 문제, 최다 많이 출제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엄선해서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픽 출제 문제, 그러면 내가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15개의 문항을 이렇게 풀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요 내용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토픽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기소개 100% 1번 문항 확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 14문항, 자, 15개 중에 하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14문항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분 또는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취미 내용,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운동, 스포츠, 여행 요 내용에 대해서 12가지 무조건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에서 3가지 나오더라. 자, 어떤 학생들이 묻습니다. 한 가지? 너무 적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자, 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토픽에서 3 컴보로 나온다면 3가지 문항이 되겠죠. 3가지 토픽에서 3 컴보로 나온다면 9가지의 문항이 됩니다. 15개의 3개에서 9개의 문항 정도라면 굉장히 큰 포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설문조사하는 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돌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랜덤으로 토픽이 주어지고 그 내용도 말하는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롤플레이까지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 해보는 그런 내용까지 준비해서 같이 한번 답변을 만들어보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구성이 했으니까 보실게요. 자, 가까이 예문을 보시면요. 우리 자기소개 1번 문제 100%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면접관 시작합니다. 우리 면접 시작할게요. 뭐라고 합니다? 1번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그렇죠?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즉,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1번 문제 100% 나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신분, 거주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3 컴보로 나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 표시하겠죠. 이 직장인과 관련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요. 자, Tell me about your company 라고 했습니다. 즉, 회사에 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직장인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끝나니까 이번에 이걸 묻습니다. Tell me about a project you worked on. 그렇죠. 당신이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즉, 회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직장인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연달아서 나왔고요. 자, 세 번째 보시니까 Describe the first project you participate in 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참여했던 어떤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취미, 3 컴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영화 관람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화 관람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3 컴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types of movie do you like? 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영화 관람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당신이 영화 보러 갔을 때 보통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영화 보러 갔을 때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연달아서 3 컴보 문제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돌발 문제로요. 토픽, 명절 주어졌을 경우에 3 컴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보니까요.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런 명절들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추석도 있을 거고 설날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명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묻습니다. 명절 주로 뭐하니? 즉 설날에 뭐하는지 설명해봐라. 아니면 추석에 뭐하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 어린 시절에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그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롤플레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역할극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역할극을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자면 공연 보기야라는 토픽이 주어지고 연달아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공연 보기하고 관련된 어떤 3가지에서 4가지 질문을 에바한테 해봐라. 즉 면접관에게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공연 보기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나 여러분 실감나게 연기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이야기들과 관련된 어떤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연달아서 3개가 롤플레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롤플레이 2 콤보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화 보기 보면 자, 첫 번째 거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묻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 3개에서 4가지 질문을 관련 질문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로 첫 번째 거는 서술형, 두 번째 거는 롤플레이, 상황극이죠. 이렇게 믹스로 혼합형으로 이 콤보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OP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강으로 강의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강의마다 여러분에게 꿀팁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꿀팁은요, 실제 시험 문제의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OP 레벨 취득 확률입니다. 취득 확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 데이터들은 국내 최대 OP 카페하고 6개의 어학원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학생분들과 그리고 어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합해 주셔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같이 보실게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여러분 원하시는 4급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학생분들이 가져가셨다. 즉, 3, 4단계를 선택하셨을 경우에 4급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1, 2, 3위에는 4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나와요. 근데 보니까 1, 2, 3위를 딱 보니까요. 다 4급보다 높은 단계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요? 바로 4급 이상, 그 이상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단계가 되겠다.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원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IL은 23%를 가져갔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은 IL을 가져갔다.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 정도밖에 안 됐다.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죠. 그렇지만 나머지 큰 포션들은 IL 이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난 4급만 필요해 라고 하면 저는 이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난 4급이 최하야. 그 이상으로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적합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통계를 보시니까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13년, 14년, 15년 통계들을 보니까 자, IL 여러분이 공략하시는 4급은 13년에는 26%, 14년에는 22%, 15년에는 18%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4급을 받아갔다. 그리고 각각의 해마다 자, 요 적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요. 바로 각각의 해에서 가장 많이 점수를 가져간 그 등급입니다. 학생들이 보니까요. 13년에는 IL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14년에는 IM1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15년에는 IM2를 가장 많이 받더라.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이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해소가 되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오픽 시험에 나왔던 그런 최다 빈출 문제들을 엄선한 내용들 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도 준비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표현도 배우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구성해봤으니까요. 우리 꼭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